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내란죄 혐의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주목받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8명의 전체 회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그 방향을 확실히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방, 여야의 공방이 지금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오늘 열리게 되는 8인 8명 체제의 헌법재판소 첫 회의를 오늘 열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8명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누가 여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업무를 실제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되면은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의결 정족수는 해결했습니다. 9명은 아니지만은 8명까지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까지는 8명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있을 이 전체 재판부가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느냐 그대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이나 여당은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입장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상태 그대로 탄핵 심판을 이어가도 되는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 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인 것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여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시켜야 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리한 탄핵 심판 그 쟁점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의 이것인데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이 된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므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부차적인 의미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해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면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했는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가결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국회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 주장이. 그래서 실제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가 없었다면은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찾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 37명이 갔느니 뭐 20여 명이 갔다고 그렇게 지금 취재 결과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네 한 10수명 정도가 벌써 관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권한 없는 영장 집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나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오전 11시경 돼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선 이산 중진 의원들하고 법사위의 소속 위원들을 현재를 찾아가 가지고 탄핵안 심리를 중단 요구할 방침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철회해라 이 내용을 민주당과 야당에 권유했다는 의혹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그런 얘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논란이 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SNS를 통해 가지고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헌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가졌고 지난 3일에 열렸던 2차 준비 기일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국회 측 대리인 발언을 보면은 헌법재판의 성격이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권유하기를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권유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권유라는 말이 저도 이 권유라는 말이 신중해서 2번, 3번 얘기했는데 이 권유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로 잡고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이 바로 잡고 나오는 부분이 이 권유라는 말 때문이에요. 권유라는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철회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고 그렇게 보이는 일면도 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은 철회한다는 그 취지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뭐가 논란이 됐는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지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정치권의 의견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쟁점은 탄핵 소추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뀌었느냐 기본적인 관계가 바뀌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인데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사실관계가 바뀌면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만은 이번과 같은 이 경우에는 내란죄 법 조항만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있는 윤곽근 전 고검장은 탄핵은 무효다.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주장은 난무하지만은 결론은 난 게 없는데 이 결론을 내려줄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8명입니다. 이 8명이 오늘 전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 회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을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